지난주 하나와 LG의 경기에서는 그야말로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하나팀의 선발 투수 박준영 선수가 프로 데뷔 후 첫 선발승을 기록했는데 이 승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진정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KBO 리그 역사상 육성 선수 출신으로 첫 선발승을 올린 사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프로의 지명을 받지 못했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던 박준영 선수의 성공은 그 자체로도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례에는 한국 야구 선발 육성 시스템의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미국이나 일본 야구에서는 주전 선발 자원이 공백일 때 보충하는 첫 번째 대체 자원은 대개팀에서 중점적으로 키우는 유망주 투수이거나 선발 능력이 충분하지만 6번, 7번 정도로 밀려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박준영 선수는 이런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제구력이 뛰어나고 2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왔지만 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육성하고 있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발로 기회를 얻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튀워둔 실링 높은 예비자원 선발 투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박준영 선수가 자연스럽게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육성 시스템이 운영됐다면 4, 5년차 투수 중에서 선발로 키울 예비자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야구에서는 순차적인 육성이 흔치 않습니다. KBO 전체를 보면 상위 드래프트의 약 80%가 투수로 채워집니다. 이는 선발 후보로서의 재능이 매우 귀중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기대되는 재능 있는 선수들은 1, 2년차의 1군에서 주로 불펜으로 활용됩니다. 19살에 150km를 던질 수 있는 젊은 투수가 당장 1군에서 50이닝, 70이닝을 소화하며 경험을 쌓는 방식이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위 드래프트에서 미래가치가 높아 선택한 선수들이 불과 1, 2년 만에 그 가능성을 소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정우주 선수는 2025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2번으로 지명됐습니다. 이는 즉시 전력감 때문이 아니라 장래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25년 한 시즌 동안 51경기에 출전하며 53.7이닝을 던졌고 올해도 여전히 1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하나 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구단들도 비슷한 패턴을 겪습니다. 실링이 좋다고 지명한 재능 있는 선수들이 1, 2년차 불펜에서 소진되는 사례는 배찬승, 이병헌, 김영호, 황준서 등 많습니다. 2026년 드래프트 상위 지명자들도 박균현, 신동관, 강건우, 최주영, 장찬희 등 다양한 팀에서 선발 혹은 불펜으로 1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훈련과 체력 강화, 구질 연마를 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선수들은 즉시 활용되기에 바쁩니다. 결국 가장 큰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재능 있는 선수들이 1군에서 분투하고 그 다음 기대되는 선수들이 선발 준비를 하며 차례를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1군에서 사용되는 1라운드 지명 선수들은 팀 필요와 상황에 따라 계속 소모되고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당장 프로 무대에 서고 연봉을 2~3배로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FA 기간도 단축되니 빠르게 1군에 오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시스템은 리그 전체의 품질 저하를 낳습니다. 야구 팬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 20년간 단 10명도 안 되는 사례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결국 박준영 선수의 기적적인 선발승은 놀랍고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한국 야구 육성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국 야구에서 시스템으로 완전히 준비된 투수가 거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선발 투수 육성은 사실상 성공적이지 못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론도 존재합니다. 1군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 2군에서의 육성만큼 차이가 없다는 주장, 그리고 선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1군은 2군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현장이 있고 뛰어난 선수들과 경쟁하며 배우는 야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자신을 다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야구는 기술적 완성도가 경험보다 우선되는 요소가 많아서 경기를 통해 실력을 올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선수들은 아직 몸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파워, 근력, 체력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력이 완성되기 전에는 외부 경쟁에서 이기며 실력을 쌓는 것보다는 자신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모든 선수가 류현진처럼 첫 해부터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칠 수는 없으니까요. 자주 나오는 또 다른 반론은 일본과 미국도 1라운드 출신 선수들을 빠르게 1군에 올린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1라운드 출신이라 해도 1군에 조기 투입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대학 리그를 거쳐 몸이 완전히 준비된 투수들이 올라옵니다. 드래프트 직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콜업되는 선수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폴 스킨스는 2024년 빅리그에 데뷔했을 때 나이가 21살, 한국 나이로 24살로 이미 몸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같은 연령대에 이미 1군에서 여러 시즌을 소화하며 체력과 기술을 충분히 다듬을 기회 없이 뛰고 있습니다. 만약 2002년생 1위 선수가 2군에서 4년 더 선발 훈련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기아의 트레이닝 시스템이 이를 얼마나 잘 지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조기 투입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폴 스킨스조차 성인이 되어서야 완전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다른 선수들은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메이저리그에서는 24살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빅리그에 졸업합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보다 고졸 선수의 1군 진출률이 다소 높지만 1년 차부터 바로 1군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년에서 평균이 3년 동안 2군에서 체력을 쌓고 경기 경험을 축적한 뒤 1군에 데뷔합니다. 대학 출신 선수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생 일본 투수 야마시타 페이타는 2022년 1군에 올라왔습니다. 같은 연령대 한국 선수와 비교하면 출전 경기 수와 이닝 수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현재 실력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드래프트 당시 실링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의 젊은 투수, 특히 실링이 높은 선수들이 너무 빨리 소모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고교 출신을 바로 기용할 수밖에 없는 얇은 선수층과 감독들의 선택 제한 등 현실적 제약은 존재합니다. 좋은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는데 쓰지 않을 감독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리그에서 불펜 자원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포지션에 따라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KBO 리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불펜에서 1이닝 제대로 소화할 투수가 생각보다 적고 체계적 육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최고의 재능들이 불펜이라는 불안정한 위치에서 성장해야 하는 현실은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마치 필요할 때 타카시 히로토를 불펜에 제이컵 미드로스키를 중간 투수로 햄 슈리틀러를 마무리 투수로 쓰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현실적인 선수풀이 한계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국 특수성은 군 복무 문제와 연결됩니다.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기인 19살에서 24살 사이에 1년 반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점은 근본적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감안하며 선수 스스로 체력을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포스팅이나 FA 기간 또한 밀리게 됩니다. FA를 채우려면 등록 일수를 기준으로 8년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사실상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1군에서 활동한다고 가정하면 15년이 지난 뒤에야 FA 자격을 얻을 수 있죠. 현실적, 환경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한국 야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WBC 참가국 중 한국 선수들의 구속이 최하위였다는 사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호주 선수 다음으로 낮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 몸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위 라운드 출신 선수들이 고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입단해 구속이 급상승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3km 정도 상승에 그칩니다. 반면 미국 대학 투수들은 18세에서 22세 사이 평균 5km 이상 구속이 증가합니다. 체계적 훈련과 계획에 맞는 진행으로는 10km 이상 향상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일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래프트 당시 구속과 1군 진출 시 구속 차이가 상당합니다. 사사기 로키는 2018년 고교 시절 평균 148km였지만 2021년 데뷔 차에는 155km로 올랐습니다. 이토 히름은 고3 시절 140km 수준에서 프로 데뷔 시 140km, 다카시로토는 146km에서 151km로 상승했습니다. 양호토 유신노부 역시 고교 시절 140km 초중반에서 150km 초반까지 올랐고 나마시타 순페이타는 147km에서 프로 진출 후 154km로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투수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몸을 만들어 1군에서 활약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LG 김영우 선수는 작년에 최고 158km, 평균 152km 수준으로 던졌습니다. 이 정도 실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재능도 제대로 발현될 수 없습니다. 만약 김영우가 미국이나 일본 출신이었다면 최소 3, 4년 후에 이런 성과를 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우뿐 아니라 실링이 뛰어난 대부분의 선수들이 조기 투입과 소모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보호받지 못한 한국 선수들은 어린 나이부터 과도하게 사용됩니다.
불펜에서 30경기 정도 소화하는 미국, 일본과 달리 19, 20살 한국 투수들은 50, 70게임을 소화합니다. 훈련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왜 한국 선수들이 금방 지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야구가 편한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의 힘을 다 써서 던지는 피칭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합니다. 18, 19세 신인이 한 시즌 50, 60경기를 소화하고 선발로 100이닝 이상 던지며 더 빠른 공을 위해 체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불펜에서 경험을 쌓다가 선발로 전환되면 된다는 말도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29, 39이닝을 던진 선수들이 90, 100이닝을 선발로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4, 5년 불펜에서 던진다고 바로 선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모범적인 육성 사례로는 안우진 선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장기적 선발 계획 아래 게임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며 롱리프, 투구 제한을 조정했습니다. 29에서 39, 49, 69, 89, 100으로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현실적인 절충안으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좋은 투수를 두고 굴리지 않을 감독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야구가 발전이 없는 이유를 단순히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체계적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138km로 1군에 올라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효과적 트레이닝과 시스템만이 세계 야구 흐름에 맞춰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수들은 포스팅, FA 기간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하고 KBO 사무국은 어린 선수들이 과도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추수 운동선수들은 어깨가 가장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만약 3년 더 체계적으로 몸을 다질 시간이 있었다면 어깨 손상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